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은행 적금만큼 안전하고 또 동시에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 투자 방법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가 아닌 긴 장기 투자 접근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스윙 매매나 눌림목 매매 같은 방법은 시청하는 동안 잠시 머리에서 잊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기간 하나의 종목을 투자한다는 것이 투자의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매수한 종목이 수익이 났을 때 팔지 않고 버티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수익을 챙기면서 최고가까지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는지 관련 내용을 준비했고요. 또 종목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투자 초보자분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장기 투자를 하지 않던 중급 이상의 투자자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매매에 적용해 본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대상 종목의 업종 선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적금을 들면 보통 2-3년은 매달 꾸준히 납입하잖아요. 주식 장기 투자도 최소 1년 이상 바라보면서 대신 수익은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첫 단추는 종목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종목 선정은 몇 년을 투자해도 제자리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분의 실제 사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현대중공업을 매수했다가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었는데요. 아무래도 비중이 좀 커서 그런지 손절도 못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날 때마다 조금씩 털고 있음에도 10년 동안 해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장기 투자에 대해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추가로 대화를 이어가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뭐였을까요? 잠깐 차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단일 종목이었던 현대중공업이 지배구조 개편으로 분할 상장하면서 현대중공업은 지주회사가 되고 실제 이전의 중공업 지부는 모두 한국조선해양으로 종목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새로운 이름인 HD 한국조선해양의 월봉인데요. 과거 내역을 보면 대략 이쯤에서 매수한 것 같습니다.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정도 하락한 상태이니까 50만원 하던 주가가 25만원까지 떨어져서 당시에는 정말 바닥으로 보였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최근의 흐름까지 보면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여기 25만원 라인에 도달한 적이 없는데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장 핵심은 처음부터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종목에 진입했다는 가정하에 분할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체크사항 중 하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이 종목이 장기 투자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현대중공업의 사업이 B2C가 아니라 B2B여서 그런데요. 조선선박이나 해양플랜트 사업을 하는 현대중공업의 비즈니스는 사업의 규모나 제품의 매출 단가가 크기는 하지만 시대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 척에 수천억이 넘는 배를 살 수 있는 회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커스터머 측면에서 보면 대상 고객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단기 거래 관점에서는 호재나 뉴스에 따라 주가 등락이 있겠지만 조선 호황기가 다시 오지 않는 한 우상향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예를 들어 인공위성이나 우주통신 기술에 필요한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가 있다고 볼 때 누리호 발사와 같은 빅 뉴스가 있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지나가고 나서 평소 시점이 되면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특수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통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데 갤럭시나 아이폰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할 때 이 회사의 주가는 매년 삼성이나 애플이 스마트폰을 발표할 때마다 계속 꾸준한 매출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 종목을 고를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 상승폭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반 소비재나 대중성 있는 상품, 서비스 등을 취급하는 회사를 대상 종목으로 고르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코스피나 코스닥 상위 50위 안에 있는 종목 가운데 가장 대중성 있고 또 미래적인 사업을 하는 종목을 고른다면 우선 장기 투자의 첫 단추를 잘못 끼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에 이야기한 현대중공업이 투자 가치가 없는 안 좋은 회사냐 이런 의구심을 가진다면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20%가 넘고 배당도 잘 나오는 회사라서 다른 측면의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다만 오늘 주제에 적합하지 않은 종목으로 언급드리는 점이니까 제가 전달하는 내용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설명한 내용을 모두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쭉 살펴보면서
아마 여러 개의 후보 종목들을 고르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 다음 단계로 후보 종목 중에 가지치기를 위한 기술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는 정말 간단한 한 가지입니다. 바로 24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은 그 기간에 따라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지정된 기간에 과거 거래일에 대한 모든 일별 종가의 평균을 구해서 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은 지정된 날짜로부터 거꾸로 20일 동안의 가격 평균과 오늘 주가를 비교해 보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한 달 동안의 거래일이 20일이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은 지난 한 달 동안의 주가 평균 대비 오늘 가격이 어떤지를 비교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60일은 3개월이 되고 240일은 바로 1년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 종목을 보유하면서 수익을 바라보는 수익 매매에서는 20일 이평선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중기 투자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종목을 보유하고 그 기간 동안 투자를 한다면 60일 이평선을 보겠죠. 그렇다면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240일 또는 그보다 큰 이평선 흐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짧은 투자 기간에서는 단기 상승에 집중하기 때문에 2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주가가 목표 기간 내에서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최소 24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주가가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반대로 본다면 장기 투자 종목으로서 240일 아래에 있는 종목은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외되는 종목으로 아주 오랫동안 힘없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대상 종목에서는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의 대상 종목이 정해졌다고 보고 다음으로 오늘 내용 중 가장 하이라이트,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기술적 지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저는 MACD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제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보면 MACD나 RSI 같은 보조지표 활용 영상들이라서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보조지표 활용에는 이미 익숙한 것 같은데요. 간단히 하나만 언급드리자면 저는 단기 매매에서는 RSI를 좀 더 신뢰하는 편이고 중장기 이상 투자에서는 MACD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투자자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되겠지만 오늘 주제에서는 MACD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포인트에 대한 규칙인데요. 장기 투자를 할 때 매수 시점은 MACD가 시그널과 골든크로스 발생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발생한 골든크로스가 이전에 발생한 골든크로스보다 높은 경우에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세선을 그을 때도 그렇고요. 또 보조지표를 볼 때도 무엇인가 꼭지점이 점점 낮아지는 것은 항상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을 골든크로스 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골든크로스의 위치 포인트가 높아지는 경우에만 매수하는 규칙으로 한번 정해보고요. 매도 시점에 대한 규칙은 분할 매도를 할 건데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수익 구간이 50%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정한 비중으로 분할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0% 구간마다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는 이유는 최고점도 알 수 없고 또 언제 급락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과 안정성을 위해 50% 구간이 가장 적당한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1년간 큰 상승을 일으켰던 많은 종목들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한국 시장에서는 50% 구간이 최적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종목에 따라 충분히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탈출 포인트인데요.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기간 중에 주가가 12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고 나서 5일 이상 유지되면 청산 또는 무조건 손절을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수 포인트는 24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지만 매도는 조금 더 손절 구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1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240일을 기준으로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12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온 주가는 힘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20일 이평선 아래로 하락 이탈하더라도 즉시 손절을 해야지 상황을 보고 물타기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보통 20일 같은 단기 이평선에서 주가가 무너져도 아래에 60일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 지지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장기 이평선은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 갭도 커지고 정말 하염없이 하락할 수 있어서 다른 이평선 매매보다 더 칼같은 손절이 꼭 필요하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예시 종목을 살펴보면서 차트상 매매 포인트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수익은 어떻게 챙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한미 반도체이고요. 현재 차트 화면에서 파란색 선은 1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보라색 선이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지금 보조지표 MACD는 화면에 추가가 되어 있지 않아서 먼저 지표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차트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지표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MACD를 검색하고 적용을 해볼게요. 화면 제일 아래에 MACD 보조지표가 추가가 되었고요. 차트를 조금 뒤로 돌려서 주가가 처음 240일을 돌파한 시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1년 전이네요. 2023년 1월이 끝나고 2월이 시작하면서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240일 이평선을 정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규칙에 따라서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최소한 한 달 이상 242평선 위에서 주가가 유지되는지 봐야 하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MACD 골든크로스를 찾아야 합니다. 주가가 242평선을 돌파하고 첫 번째 골든크로스가 나온 시점은 바로 3월 말 정도 되는데요. 두 번째 규칙에 따르면 매수 시점의 골든크로스는 이전에 발생했던 골든크로스 위치보다 높은 지점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조금 더 높은 지점에 이렇게 위치를 했죠. 저희는 이 노란색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대가 대략 16,000원 정도니까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50% 단위로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16,000원에 대한 목표 수익금 24,000원에 분홍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설정을 하고 보니 2주도 채 안 돼서 2월 말일인데 장대 음봉의 윗꼬리가 24,500원까지 도달하면서 목표 금액을 터치를 했습니다. 미리 매도 금액을 걸어놨다라는 가정하에 매도가 청산되고 여기에서 첫 50%의 수익을 한번 챙긴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매수할 때 100만원을 매수하고 청산할 때도 100만원 전체를 매도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비중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요. 다음번 골든크로스가 나타날 때까지 차트를 한 번 더 최근으로 와보겠습니다. 3월 중순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하나 이렇게 큰 게 발생을 하고요. MACD를 보니까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해버렸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한 MACD의 위치가 또 이전보다 높은 지점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세히 보면 아주 미세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골든크로스 위치가 이전보다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규칙은 규칙이니까 다시 이번에 100만원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매수 마크를 다시 이동을 하고요. 매수를 종가에 진행했다는 가정하에 이날의 종가 금액인 25,950원에 다시 한번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 금액에 대한 목표 수익률 25,950원에 대해서 50% 부분을 미리 분홍색 목표 라인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대략 39,000원 정도 되겠네요. 현재 차트의 비율상 3만원대는 보이지 않으니까 저 위에 아마 선이 입력이 되었을 거고요. 이후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차트를 다시 최근으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하루씩 지나면서 상승을 하다가 음봉이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매수한 위치가 저항선이 되는 것 같다가 결국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에는 다시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아랫부분에 보면 MACD가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 골든크로스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또 차트를 조금 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 다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서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 돼버렸습니다. 현재 아랫부분에 있는 이 골든크로스 위치가 이전에 있던 골든크로스보다 확실히 높은 지점에 위치해 있죠. 그렇다면 현재 수익 구간이기는 하지만 추가로 상승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100만원을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럼 대략 중간 정도이니까 평단가는 여기 정도 되겠네요. 27,500원을 평균 단가로 200만원이 현재 매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 평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목표 금액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27,500원에 50%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41,250원이 되니까 미리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더 최근으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무렵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다시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이전에 있던 38,000원 라인은 없애야 되겠죠. 추가 매수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이 라인은 없애고 목표 금액을 41,250원으로 했는데 이날 장대 양봉이 발생한 날 41,250원을 도달하지 못하고 50원이 모자라서 매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5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200만 원 중에서 50%, 처음에 매수한 100만 원 분량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매도 표시를 하고요. 여기에서 또 추가 50만 원을 확보하고 남은 비중은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노란색 마크를 하나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후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주가가 흐르는 동안 다시 8월 달이 되면서 MACD가 데드크로스가 나왔네요.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면 다음번 골든크로스가 또 발생을 한다는 거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조금 더 주가를 이동했는데 8월 중순이 지나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골든크로스도 이전에 있던 골든크로스보다 또 높은 지점이 되었죠. 역시 추가 매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규칙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주가가 매우 고점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 정말 어려운데요. 이 장기 투자에서는 길게 보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100만 원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물량은 전체 200만 원이 되었네요. 그리고 매수 평단가도 올라갔겠죠. 27,500원에 100만 원이 있고 마지막 이날 59,700원에 100만 원이 있으니까 평균 단가는 다소 높아진 43,600원 정도 되네요. 날짜에 맞춰서 선을 조금 당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금액도 50% 다시 입력을 해야 되겠죠. 43,600원의 50% 수익 구간은 65,400원이니까 미리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 위에 어딘가 다시 입력이 되었을 것이고요. 차트를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골든크로스가 살짝 시그널에 닿았는데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볼까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계속 이동을 하는데 많이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은색이 평단가이기 때문에 수익 구간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락하던 MECD도 결국 여기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골든크로스 위치가 어떻게 되죠? 이전에 있던 골든크로스보다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고요. 다시 또 계속 최근으로 차트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차트가 흐르는 동안 11월 초가 지나면서 또 목표 금액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미리 50% 구간에 매도를 걸어두었다고 보고 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매도 청산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수익을 챙겼는데요. 200만 원 비중에서 100만 원을 청산을 했으니까 이전에 있던 노란색 마크 다시 하나 삭제를 하고요. 이제 남은 물량은 43,600원에 1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사고 파는 과정에서 현재 150만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아직 1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대략 매매를 진행한 지 7개월이 지나면서 벌써 수익금이 150만 원이 되었고요. 매매에 투자했던 비용은 300만 원 전후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예적금보다는 충분히 높은 수익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차트를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시 MACD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트가 흐르면서 벌써 최근으로 와서 2024년 1월이 되었고요. 살짝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골든크로스는 이전에 있던 골든크로스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요. 계속 차트를 조금 더 최근으로 와봐야 되겠네요. 주가가 흐르다 보니 1월 중순이 지나면서 캔들 차트가 121평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의 매매 규칙이죠. 121평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오면 이 종목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남아있던 마지막 물량 100만 원을 52,700원에 매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도 여전히 43,600원과 비교해보면 대략 수익률이 20% 정도 되네요. 마지막 종목 청산 100만 원을 하면서 2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다시 한번 챙기게 됐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총 4번의 수익을 챙기게 됐네요. 첫 번째에 50만 원, 두 번째에 50만 원, 세 번째에도 또 50만 원을 챙겼고요. 마지막에 20만 원. 그래서 토탈 170만 원의 수익금을 챙기게 되었고요. 전체 매매를 유지했던 기간은 1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로 본다 그러면 최고로 투자했을 때 3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전체 수익금은 170만 원이니까 저희가 달성한 수익률은 57% 정도 되는데요. 은행의 예적금과 비교한다면 1년 만에 57%의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꽤 괜찮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렇게 한미반도체와 같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야 이러한 수익을 챙기게 되지만 종목을 잘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매매를 이런 식으로 유지하지 않았다면
매매 후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큰 상승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종목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을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라서 추가 매수가 쉽지 않은데요. 기계적인 매매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장기간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매 진행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다른 종목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인데요. 포스코홀딩스도 지난해 꾸준한 상승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지난 여름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과거로 조금 돌려서 주가가 24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지점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022년 11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24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었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240일 이평선 위에서 1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고요. 아래에서 첫 번째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시점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2023년 1월 정도네요. 주가가 24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첫 번째 골든크로스 위치인데요. 이전에 발생한 골든크로스 위치와 높이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 이전에 10월 달에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다행히 현재 발생한 골든크로스가 훨씬 더 높은 지점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포스코홀딩스도 29만원에서 이렇게 매도를 100만원 하는 것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그리고 50% 수익 목표 구간인 43만 5천원 또 미리 입력을 해둬야 되겠죠. 차트 비율이 40만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저 위에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최근으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와, 4월 달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지점에서는 2천원 차이로 목표 금액을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은 계획이니까 매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이미 골든크로스가 2번 정도 있었네요. 첫 번째 매수를 하고 나서 2월 중순에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한번 있었고 또 3월 말경에 골든크로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에 있던 골든크로스는 다소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고요. 3월 말에 있던 골든크로스는 조금 더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월 중순에 추가 매수를 한번 했어야 되겠죠. 여기 부분입니다. 이때 매수를 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200만원이 되고 매수 평단가도 중간 정도인 30만원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 금액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분홍색 선이 43만 5천원이었는데 45만원으로 또 변경을 하고요. 네, 또 안 보이게 되네요. 계속 차트를 이동해서 또 최근으로 와보겠습니다. 6월달이 되면서 골든크로스가 또 발생을 했는데요. 위치 높이를 보니까 이전에 있던 골든크로스보다 낮은 위치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매수는 진행하지 않게 되겠네요. 그리고 또 차트를 이동하면서 보니까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7월 중순 정도 되는데 살짝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이전에 발생한 골든크로스 위치보다 높은 위치에 발생했으니까 매수를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날짜죠. 여기에서 추가로 또 100만원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균 단가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전에 있던 200만원과 이번에 매수한 100만원 다 합치면 34만 1천원 정도 되는데요. 평균 단가를 조금 높여서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당겨서 마지막 위치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평단가에 따른 목표 금액도 다시 수정을 해야 돼서 45만원에서 이번에는 51만 1,500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계속 이동을 해볼 텐데요. 다행히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 7월 중순이 지나면서 드디어 1차 매도 기회가 왔습니다. 이날 최고가 51만 7천원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매도 기회가 왔고요. 수익을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표시를 하고 첫 번째 매수했던 노란색 마크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비중은 200만원이 되고요. 현재까지는 50만원 수익을 처음으로 챙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음 목표 가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기준 가격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목표 가격을 100%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가가 34만 1천원이기 때문에 100% 수익가는 68만 2천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계속 차트를 이동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와, 정확하게 4일 뒤에 목표 가격을 또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 목표 가격은 기준 베이스의 100% 수익 구간인데요. 여기에서도 일단 목표를 도달했으니까 100만원을 또 매도를 하고요. 이전에 있던 노란 마크는 하나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익 금액이 100만원이 되겠네요. 그럼 두 번 매도를 통해서 벌써 150만원의 수익 금액을 챙기게 되고 현재 남은 100만원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 이런 매매를 진행하고 수익을 챙기게 되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차트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보면 참 쉬운 것 같기는 하지만 지난해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큰 수익이 있는 반면 9개월이라는 시간을 계속 이 한 종목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인내력을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매매도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 3개월에 한 번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지루한 기다림일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또 상승을 맛보게 되면 꽤 짜릿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또 이틀이 지나서 목표가 76만 4천 원을 도달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150% 구간에 대한 목표 금액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매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기본 베이스 34만 1천 원에 대해서 150% 수익 구간은 85만 2,500원이 되는데요.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차트가 흘러가는 것을 볼 건데요. 주가가 안타깝게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죠? 이후에 한참 진행을 하다가 결국 데드크로스 이후에도 하락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 번째 목표 금액은 도달하지 못하고 왠지 계속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마지막 물량에 대해서 100% 구간까지 도달을 했다가 매도를 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현재 50%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수익 구간은 여전히 50%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신기하게도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차트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자세히 보면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더니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우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다음날까지 한번 볼까요? 결국 개파락을 만들면서 120일 이평선을 하락 이탈해버렸네요.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에서 종목을 청산해야 되겠죠. 그럼 남은 물량 100만원을 이날 종가에 매도 청산하게 되고요. 수익률을 보니까 대략 3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매도 표시를 하고요. 지난 8, 9월에 마지막 매도를 하지 않은 것이 수익률을 더 줄이기는 했지만 이러한 매매 방법에서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쪽의 안정성을 모두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익을 챙기는 구간에서 이렇게 종목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총 3번의 매도가 있었고요. 첫 번째에서 50만원의 수익을 챙기고 두 번째에서 100만원의 수익, 그리고 마지막 종목을 청산하면서 33만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전체 합으로 183만원의 수익을 챙기고 최대로 투자한 금액이 300만원 정도니까 수익률은 61%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있던 한미반도체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고요. 전체 매매를 운영했던 기간은 11개월 정도니까 더 짧은 기간에 더 큰 수익을 챙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8월 고점 이후에 주가가 횡보 하락을 진행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물량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알려드린 매매 규칙에서 MACD 골든크로스가 전고점보다 높은 경우에만 매수하게 되면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 물타기 같은 추가 매수를 진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매매 방법과 규칙들 전체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매매 타점을 살펴보면서 미리 연습을 해두시고요. 이제 코스피가 반등을 시작하고 코스닥도 하락을 멈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종목을 잘 발굴해서 올해 2024년에는 1년 동안 한 종목을 한번 꾸준히 매매하면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결실도 한번 가져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경험이 더욱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종목 가운데서 개미지옥으로 불리는 여러 종목들이 있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인데요. 이러한 종목들도 오늘 제가 소개한 내용대로 매매를 진행했다면 결코 마이너스 40~50%까지 진행되지 않는 그러한 사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인데요. 물론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앞으로 큰 손실은 마주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을 조금 더 축소해서 단기 이평 매매에도 한번 적용해봐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120일 이평선 대신 20일 이평선을 사용하고요. 목표 수익률은 5%나 10% 단위로 매매 계획을 세워보면서 단기 수익 매매도 적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분들, 또 오랫동안 매매 경험이 있더라도 장기 투자가 참 잘 안 되는 분들은 오늘 소개한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맞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상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도 여러분 투자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